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형 니콜라이가 무척이나 위급하다는 연락을 들은 레빈이 형을 보러 가려 하나 자신을 따라 함께 가겠다는 키티를 차마 떼어놓지 못하고 같이 형을 보러 가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니콜라이를 보러 간 레빈네 내외가 형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는 어쩔 수 없이 키티를 데리고서 니콜라이 형의 호텔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형이 있는 곳에서 먼저 방을 잡으려던 레비는 키티를 신경 써 그래도 괜찮은 방을 구해야 한다는 강박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들이 간 호텔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주점과 다를 바 없어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레비는 방을 구하고서 바로 형을 보러 갑니다. 그곳에는 형의 부인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안내에 따라 형을 보러 들어간 레빈. 니콜라이는 정말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덜거리며 주변 환경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아직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수 씨가 될 키티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레비는 꼴이 말이 아닌 형을 보고서 키티가 놀랄까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니콜라이를 만난 키티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를 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온천에서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자연스레 이야기를 잇죠. 또 키티는 니콜라이에게 좀 더 괜찮은 그리고 자기네와 가까운 호텔로 방을 옮길 것을 권하죠. 레비는 아프고 병든 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혐오와 공포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형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형에게 도움이 될지를 도저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 키티는 어떤 의심도 없이 레빈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니콜라이가 옮긴 방을 완전히 개조합니다. 악취나는 이불이며 가구를 모두 바꾸고 니콜라이에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죠. 그리고 자기 향수를 뿌려 방 안의 악취도 잡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겪은 니콜라이는 레빈을 불러 키티를 칭찬합니다. 처음에는 키티가 부질없는 짓을 한다고 여긴 레빈은 결국 형의 얼굴과 모습을 보고서는 기어코 흐느낌에 복받쳐 몸을 떨죠. 레빈은 스스로 아내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항상 생각했고 죽음에 대해서도 훨씬 숙고해 봤다고 여겼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은 죽음에 관해 아내의 손톱만큼도 모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는 동안도 키티는 자신들의 투석초도 깔끔히 정리하고 마치 그들의 집과 같은 분위기로 정리해 두는데요. 레비는 이제야 키티에게 함께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자 키티는 자신이 온천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때의 경험이 지금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레빈에게 넌지시 이야기해주죠. 의사들은 레빈이 이제 나흘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챕터는 아주 유별나게 처음으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죽음인데요. 니콜라이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변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임종을 맞이하는 듯 하는데요. 손을 꼭 쥔 레빈에게 자리를 비우지 말고 옆에 있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레빈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형의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데요. 니콜라이가 잠든 것 같아 몸을 빼고 눈을 비치려 가려 하면 언제 잠들었냐는 듯 일어나 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죠. 레빈은 몇 번의 시도 끝에 형에게 쥔 손을 빼고 방을 나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성공합니다. 눈을 뜨니 형은 죽지 않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는 고통이 계속 커지는지 주변의 모든 것을 원망하고 모스크바에서 유명한 의사를 불러달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폐악질이 지속되자 주변의 모두는 너무도 큰 고통을 받으며
속으로는 니콜라이가 얼른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이 부분에서 톨스토이가 그리는 현실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니콜라이의 병세는 시간마다 심각해지고 그의 폐악질도 그에 비례해 심해지고 있는 와중이죠. 이런 폐악질을 모두 받아주던 키티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몰려 쓰러지고 토하며 의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키티는 이런 말이 무색하게 다음날 아침 할 일을 챙겨 다시 니콜라이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의 끝이 있듯 니콜라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형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레비는 전처럼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마주하고서 사랑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습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절망의 위협에서 구해주었음을, 그리고 절망의 위협 속에서 사랑이 더욱 강해졌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형의 죽음이라는 불가해한 신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형태의 신비가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키티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오랜만에 알렉세이에게로 넘어갑니다. 알렉세이는 안나가 도망치고서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초인적인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해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아내려 애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그는 자신이 앞으로 그런 초인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만일 그가 일종의 해탈에 이르기 전에 안나가 도망쳤더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도 차다운 절망이기에 그는 엄청난 좌절을 겪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알렉세이는 고아였으며 카레닌 숙부에게 거둬져 성장했었는데요. 오로지 눈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고 안나와의 결혼 역시 사회적인 평판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결착지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 할 수 있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이때 알렉세이를 돕는 부인이 등장합니다. 앞서 잠시 등장했던 리디아 부인인데요. 그녀는 남몰래 알렉세이를 연모하고 있었고 지금 정서적으로 핀치에 몰린 알렉세이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줍니다. 리디아 부인은 여자의 손길이 필요한 집안일을 도우며 알렉세이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죠. 그러던 차에 안나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자기가 곧 브론스키와 함께 페테르부르크에 들를 것이니 아량을 베풀어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편지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510페이지까지였습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는 알렉세이에게 다시 안나와 브론스키라는 쓰나미가 닥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들의 방문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